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욱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말이죠. 11시에 이재명이가 기자회견을 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뭐 드라마만 기자회견, 거짓말로 일관한 기자회견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뭐 누차 말씀드리면 이재명이가 아는 거는요. 어떻게 하면 거짓말을 해서 국민을 속일까? 이거밖에는 머릿속에 지금 없는 것 같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왜냐면은 재탕, 삼탕, 사탕까지 우려먹는 이재명이 할 말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니 지금 뭐 대장동 특검을 해도 지금 시원찮은 판국에 거기에 얼토당토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라고 이름을 붙여갖고 특검하자. 그리고 또 윤희중 교수님,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 집 매매한 거, 이것까지도 지금 의혹을 제기하는 이재명. 그러니까 오로지 될 게 없으니까, 오직 될 게 없으니까 그야말로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문제까지 다 끄집어 가지고요. 전형적인 물타기 전술, 시간 끌기 전략, 이런 걸로 일관하고 있어요. 뭐 이 얘기는 여러분께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아실 거다. 그런데 지금요, 이 밤사이 나온 새로운 뉴스들, 그리고 조금 전에 나온 뉴스들을 보면은 이재명이가 이 측근이라고 그야말로 아직도 결백하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이재명이. 자, 그런데 검찰에서 말이죠. 그리고 법원에서 김용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해준 결정적 물증이 있다. 이게 나왔는데요. 바로 뭐냐. 지금 이제 8억 원을 전달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최종적으로는 7억 원 정도, 그러니까 8억 4,700만 원인데 여기에서 1억 원은요. 배달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왜 배달 사고가 났냐. 유동규가 말이죠. 이혼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혼을 하면 돈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혼, 이 위자료 같은 거 줘야 되면 돈이 필요한데 이 돈이 모자라가지고 굉장히 돈이 궁색할 때 김용희가 돈을 달라고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8억 4,7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으니까 얼마나 눈이 동그랗겠어요. 그래서 1억 원을 슬쩍 속된 말로 띄어먹는 거예요. 배달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하는 그런 자금으로 썼다라는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나머지 그래서 7억 정도, 7억 4,700만 원만 지금 나무기가 신뢰하는 정민용 변호사를 통해서 유동규를 통해서 유동규가 김용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께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나무기가 성남 도시개발공사에 심은 게 정민용 변호사인데 이 정민용 그러니까 전략 뭐 사업실장인가요? 실장급 간부로 집어넣는데 이 정민용이는 유동규하고 얼마만큼 가까우냐? 비료 사업을 같이 하는 걸로 유원홀딩스라는 회사를 만들 정도로 유동규하고 또 정민용이는 가까워요. 물론 나무하고 이 김만배, 유동규, 그다음에 정진상 이런 사람들은 뭐 형제지간이라 할 정도로 가깝지만은 정민영하고 유동규하고는요 같은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민영한테 돈을 넘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민영이가 유동규와 김용 이 순으로 갈 때 1억 원을 또 띄어 먹어요. 그런데 1억 원을 띄어 먹었고 이제 한 7억 4,700 정도가 지금 김용한테 넘어가는데요. 김용이가 이 중에 사실상 또 1억 원은 유동규한테 돌려줍니다. 언제 돌려주느냐? 작년 9월에 유동규 이제 이런 의혹, 대장동 사건 의혹들이 대서특필되면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니까 이 김용희가 놀래가지고요. 1억을 다시 유동규한테 돌려줘요. 그래서 유동규가 유동규한테. 그러니까 김용희가 최종적으로 받은 돈은 한 6억 4천 7천 정도가 된다. 이것이 오늘까지 나와 있는 보도의 핵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수 없었느냐? 바로 남욱과 유동규의 진술 내용들, 그 다음에 그동안의 대장동 일당들이 검찰에 진술할 내용들이요. 이번에 김용한테 갔다고 하는 8억 얘기하고 거의 맥락이 맞아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갖고서도 사실이잖아요. 그게 영장 발부를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천화동인 4호, 이게 누구 겁니까? 남욱 거잖아요. 여기에서 뭐 1,007억이다, 1,010억이다 수익금을 올린 거 아니에요? 배당금 수익을. 어마어마한 천박적 돈을. 그런데 이 천화동인 4호에 나무기가 데리고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이모 이사라고 합니다. 뭐 하필이면 이씨인데 또 이사가 직책이에요. 그래서 이 이모 씨한테 나무기가 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정민용한테 전달해라. 그래서 나무기가 직접 정민용한테 전달한 게 아니고 중간 전달책이 있어요. 중간 전달책이 바로 천화동인 4호 나무 밑에서 일하는 이사다. 이 사람이 전달하는데 전달하는 장소도 말이죠. 눈에 띄지 않는 아주 은밀한 곳만 다니면서 전달을 해요. 그 주로
눈에 띄지 않는 장소가 어디겠어요? 뭐 뻔한 것이죠. 지하 주차장. 그래서 맨 먼저 이 나무기가 돈을 마련하라 이렇게 지시한 것도 누구한테 하느냐? 이 천화동인 4호의 재정 담당을 하는 회계 담당을 하는 이사한테 돈을 마련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니까 이 이사가 돈을 마련하는 겁니다. 현찰로 마련해가지고 어디에서 정민용이한테 맨 먼저 전달하느냐? 바로 정민용이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정민용이는요,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을 그만두고 유원홀딩스 이사를 맡고 있었어요. 유원홀딩스 대표는 이제 당연히 유동규죠. 예. 그러면은 이 유동규는 이 유동규한테 그래서 이 정민용이는 말이죠. 유동규한테 돈을 전달합니다. 그럼 유동규한테는 돈을 어디서 전달하느냐? 바로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전달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유원홀딩스에서 돈을 전달받은 유동규는요,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김용희한테 전달하는데, 김용희한테는 어디서 전달하느냐? 유원 사무실, 그 유원홀딩스 사무실로 오라고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김용한테 전달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돈을 어떻게 마련해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돈을 줬다라고 하는 메모를 말이죠. 이 이사가 다 보관하고 있어요. 보관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서 임의 제출 형식으로, 그러니까 저절로 남욱하고 이 이사가 이 메모를 다 검찰에다가 다 바치는 거예요. 제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증을 압수수색 영장 청구할 때 첨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진술을 통해서 대장동 일당들 진술을 통해서 이 8억 원이 갔을 거다, 갔다. 이것이 상당히 일관성이 있게 이 검찰에서 파악하고 있었는데, 이 물증까지 이 메모까지 있으니까 이거는 빼도 먹도 못하는 뭐 결정적 스모킹건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법원에서는요, 그 영장을 발행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지금 이제 검찰에서는요, 그래서 이 김용도 조사를 반복적으로 했고, 그 다음에 어제 지금 이제 그제 말하자면 이제 석방이 됐지 않습니까? 이 석방된 유동규를 어제 다시 불러서 소환해서 이 관련 또 조사를 했다라고 내용이 있어요. 근데 지금 보도를 보면요, 이건 동아일보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지금 이거 이외에도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이 김용과 같은 이재명의 측근들에게 돈을 전달했다라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대대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런 보도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걸 본다면은 이 이재명이가 김용을 믿는다? 이거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겠어요? 물론 말로는 믿는다고 하겠지만 속으로는 이재명이도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 8억을 줬다라고 하는 이 메모, 이것이 결정적 스모킹건이 됐다라는 말씀, 그리고 유동규가 1억을 배달 사고 냈다는 점, 그리고 또 이 김용은 받았던 8억 4,700 중에서 1억은 작년 9월에 이게 이제 보도가 되면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큰 이슈가 되니까 놀래가지고 1억은 돌려줬다. 그러면 남는 6억 4,700만 원을 어디다 썼느냐? 이것이 이제 핵심적인 수사의 키포인트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기자회견을 했지 않습니까? 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기자들이 또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하나 합니다. 이론도 받지 않았다고 하시는데 부정한 돈이든 부정하지 않은 돈이든 간에 김용을 통해서 정치 자금이나 대선 자금을 기여받은 적이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딱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정확하게 안 하면 이라면서 웃으면서 잠시 망설입니다. 잠시 망설이더니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나중에 뭐라 할 것 같은데 정식 후원금을 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도망갈 구멍을 찾는 거예요. 정식 후원금을 냈는지 모르겠습니다. 합법적인 범위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가 없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아니, 후보로 나선 사람이 정신 후원금을 낸 사람 중에서 유력 인사가 있는지, 뭐 수만 명이 내니까 다 보고받을 수는 없겠지만 제가 참모라고 하더라도 또 제가 후보라고 하더라도 야, 내가 꼭 알 사람이 있는지 한번 봐봐. 내가 땡큐 해야 할 사람이 있는지 한번 봐봐. 이거는 기본 상식 아니겠어요? 그리고 정식 후원금이라고 해서 관여를 안 한다? 알 필요가 없다? 이거는 굉장히 인간적으로요, 아주 인간의 질이 나쁜 거죠. 그러면 정식 불법만 알아야 된다. 이게 벌써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것만 보더라도. 정식 후원금을 냈는지는 제가 모르겠다.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는 제가 알 수가 없죠. 여기에 이재명의 거짓말이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불법적인 것도 당연히 알아야죠. 그래서 누가 이거 불법으로 갖고 왔는데 이거 받으면 딱 보고 받으면 야 그거 불법이니까 안 돼. 돌려줘.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 정식 후원금으로 합법적으로 들어왔으면 그 사람까지도 했어? 아니면 그런 게 어떤 사람은 또 너무 많이 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작게 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고마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고맙다고 인사를 해야죠. 그런데 법적으로 합법적이기 때문에 내가 관심을 안 가졌다. 이런 얘기.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예를 들면 정치 후원금을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제가 냈는지는 알 수 없다. 이게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쨌든 분명한 것은 법이 허용하지 않는 옳지 않은 돈을 받은 일이 전혀 없다. 개인적으로도 물론 받은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당 관계자한테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중에 혹시 정치자금으로 낸 게 있는지 체크를 한번 해봐라. 이 얘기는요. 정치자금으로 낸 게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해달라. 이 얘기는 본인의 말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치 후원금을 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럼 이 정치 후원금이 우리 쪼개기 후원금도 해서 불법 걸려든 거 많잖아요. 김용희가 받은 돈을 이제 합법화시켜서 돈을 좀 떳떳하게 써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이 6억이라는 돈의 일부는 불법적으로 쓰고, 왜냐면 현금이니까 쓰기 좋잖아요. 막 풀면 되잖아요. 예. 지도세도 모르게. 그런데 그래도 또 혹시나 몰라서, 왜냐면 이 사람도 시의원을 2번이나 한 사람이고 지금 이 예산을 담당하는, 조직을 담당하는 중책을 맡았지 않습니까? 결과론적으로 보면. 왜냐면 그러니까 이게 작년 9월에도 돈 돌려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4월에서 8월 달에 돈을 받았으니까, 그 선거 쓰려고 받았으니까 당연히 상당 부분은 어디다가 딱 모아놨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누구한테 또 쪼개기로 합법적인 형태를 가장해서 후원금을 내게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대목이 바로 이 대목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느냐. 그리고 정식 후원금을 냈는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는요. 자, 쪼개기 후원도 후보한테 보고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다를 하든 일부를 하든 어쨌든 후보가 쪼개기 후원금, 이게 누가 얼마나 갖고 왔는데 이거는 한기가 얼마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내도록 했습니다. 이런 거 다 보고할 거 아니에요? 그 정도 측근이지 않습니까? 측근 중에 측근인데 자청 요구 뱉고. 자, 그래서 쪼개기 후원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찰에서 수사를 해야 할 것이고 아마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저는 들어요. 예. 자,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은요. 이재명이가 오늘 얘기한 걸 보면 뭡니까? 바로 사실상의 정치 후원금 합법적인 건 나 몰라. 이 소리는 합법을 가장한 불법 자금이 이 김용희가 받아먹은 돈 안에서 제기됐을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재명이가 사실상의 일종의 자폭 발언한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도 해석되는 대목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요. 유동규하고 회유 작전이 아니고 남욱 측에서 이런 메모를 스스로 입을 열면서 이 김용희가 구속되는 걸로 이어졌다. 그래서 지금 야당에서 얘기하는 대로 회유 작전의 결과가 아니다. 예. 그리고 또 설령 회유했다 한다 하더라도요. 아니 회유? 미국에서도 플리 바게닝 갖고 회유해요? 함정 수사도 하고 회유 수사도 하는 거 이거 기본 아니겠어요? 불법성만 없으면 회유하는 데 있어서 압박이 가해졌다. 그러면 이제 불법성이 있겠죠. 이 진술 강요. 예. 그런데 압박이 없이 이렇게 해서 네가 죄를 인정하면 이렇게 해서 죄가 경감받을 수 있는 거 너 알지? 이 정도 수사할 때 수사 기법으로 안 쓰는 수사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회유했다 안 했다라는 걸 가지고 야권이 이슈하는 거에 관해서 우리가 말려들면 아니 되옵니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박홍근이가 오늘 또 MBC 라디오 나와서 또 이 헛소리를 했어요. 사실상 자기는요 유동규 밥값도 없어갖고 밥 얻어먹고 다녔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닙니까? 공당이 대선 자금으로 그런 불법적 비용을 쓴다는 것은 너무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말은 그럴듯해요. 그 다음에 김용희가 당시 여러 조직의 실무를 맡았는데 돈을 그렇게 받았으면 돈을 쓰고 다녔어야 했는데 당시 콩나물 국밥도 얻어먹고 다녔다고 하더라. 자,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월스트 시나리오로 본다면 이 돈은 대선 자금으로 써야 되니까 밥값은 자기가 돈 안 내고 다른 사람들이 내는 거 얻어먹고 다닐 수도 있는 거죠.
예, 밥을 얻어먹고 다녔다 해서 이 돈을 안 받았다? 그렇게 단순화시킬 돈이 아니에요, 성격이. 아니, 메모가 있는데, 그러면은, 남욱 변호사 밑에서 일했던 이 회계 담당 이사. 이 사람은 자기 영창 가려고 거짓말 하겠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박홍근이요. 예. 자, 그래서 검찰이 대놓고 정치보복 수사를 이어가면서 공권력의 공정성과 형평성은 실종이 됐고, 야당 탄압과 정치보복의 장본인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사실을 국민이 이제 알게 됐다. 검찰이 한 사람을 위한 수사기관으로 전락했고,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은 덮고 있다. 성역 없는 수사를 운운하는 여당은 김건희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 이러한 발언을 했는데, 이거를요, 주어를 전부 이재명으로 바꿔주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박홍근 얘기까지 전했고, 그 다음에 정진석 의원이 말이죠. 오늘 비대위원장이 이재명을 보니까 연한계가 생각난다. 그러면서 족쇄를 안 풀면 당이 전부 다 이 몰락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은 내 사법 리스크는 내가 안고 가겠으니 의원들은 예산 국회에 집중해달라라고 선언하라. 예. 그리고 저 이재명이는 이제 옥쇄 전략을 연한계를 풀지 않으면 민주당은 이재명이라는 자연인과 함께 침몰할 텐데 검찰에 맞서서 진실에 맞서서 싸워가지고 이재명이가 얻는 게 무엇이겠느냐. 예, 그러면서요. 서른이도 당 대표직을 맡는 이유가 뭔지 이런 거를 다 우려하고 있었다라고 밝힌 거. 이 얘기를 다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DJ 김대중 대통령이 92년도 12월에 대선 패배 직후에 눈물을 흘리면서 당원들을 뒤로하고 영국으로 건너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햇볕 정책도 만들어 갖고 온 건 아니냐. 그러면 김대중 대통령이 그 당시 눈물을 흘리면서 떠날 때는 당 대표할 당내 기반이 어디 없었냐. 이거를 똑바로 배워라. 그러면서 일단 민생을 챙길 수 있도록 국감으로 돌아와라. 이런 거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말이죠. 지금 이재명과 관련된 뉴스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참고적으로요. 갤럽 여론조사를 보여드리면 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더 나빠지고 있어요. 긍정평가는 2%가 빠져서 27, 부정평가는 2%가 올라가서 65. 그리고 민주당은 폭락하고 있습니다. 38에서 33. 그리고 국민의힘은 살짝 32에서 33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전히 지금 이 갤럽 조사에 의하면 지금 20%대의 지지율을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게 결론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마치고요. 지금 제가 종종 보도해드린 이정근 사건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시사저널에서 단독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자, 이정근이가 10억을 받아가지고 친문 게이트로 비화하고 있고, 그래서 돈 받은 이 금품이 건넨 사람들 의혹, 노영민, 박영선, 성윤모, 이성만, 유영진 이런 사람들이 지금 거론됐다고 지금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 시사저널의 단독 보도 내용을 바로 이어서 여러분께 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계속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